그러니까 환자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심해서 안 하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치킨, 맥주잖아요. 그래서 치킨은 기름진 음식들, 맥주는 술, 이렇게 가장 이제 직접적인 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명절에 과음 또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오고 면 굽어가지고 찌짐에 한 잔 해버리면 그런 기름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식 같은 거 많이 하고 나면 30대가 생각보다 많이 첫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절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송병욱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그 질문과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절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입니다. 면역 계의 대식세포가 침착된 요산 결정을 탐식하는데 이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비하고 이로 인해 주위 관절에 염증이 생겨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환의 원인인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찌꺼기 물질로 체내에서 보통 혈액에 녹아 있다가 대부분 신장을 통하여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이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배설에 장애가 생기면 통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풍은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무릎 등의 관절에 염증이 생겨 병변이 심하게 붓고 붉게 변하며 손도 못 댈 정도로 심한 터질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급성 통풍관절염에서는 발적이 시작되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통증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통풍 발작 사이에 통증이 없는 기간을 우리가 가늘기라고 하며 통증이 없더라도 기간이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만성결절 통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통풍은 침범된 관절 부위를 바늘로 찔러서 관절액을 뽑아서 그 관절액 상에서 요산 결증을 발견하면 확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관절액을 뽑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5년도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시한 진단 분류 기준에 맞추어 통풍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 양상에 대한 면밀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며 통풍 결절의 임상적 증거를 찾고자 하는 자세한 신체 검사, 혈청 요산 검사, 관절 초음파 검사, 이중 에너지 CT 검사, 만선 X선 촬영 등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통풍의 치료는 급성기 때와 안정기 때의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관절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먼저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콜키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합니다. 이후 염증이 호전되어 안정기가 되면 요산 수치를 억제하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알로프리놀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된 요산 수치 억제 약물로 이 약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서는 최근 개발된 페북소스테트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들은 병의 원인이 되는 요산 수치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도 계속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혈액 내 요산 수치가 6mg/dL 이하로 유지될 때 통풍 발작도 다시 생기지 않고 여러 무서운 합병증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풍 환자들은 발가락 통증 등 관절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통풍이 관절만 침범하는 질병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풍은 요산 수치가 높아 생기는 전신질환으로 신장질환, 요로결석, 동맥경화, 중풍,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통풍은 주로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도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요산 배설이 감소되어 여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있거나 자주 발생할 때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맥주는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통풍 환자들에게서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의 증상이 없어도 요산이 7mg/dL 이상으로 증가하여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 통풍 발작이 잘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음주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발작이 1년 이상 발생하지 않고 혈중의 요산도 잘 조절된다면 맥주 한두 잔 또는 와인 한 잔 정도의 적당량의 술은 마실 수 있습니다. 통풍이 당뇨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풍 환자에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통풍 환자의 10%에서 당뇨병이 동반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풍으로 인해 발생한 고온밀람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미리 잘 치료하여 뼈에 손상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하실 때 요산 수치를 측정하시고 높으면 본인이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이라도 통풍 발작이 있었거나 또는 자주 발작을 한다 하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